우리는 수도권 블랙홀을 인정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AI 아나운서가 설명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는 거? 이거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부었는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서울로만 향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서울공화국이라고 부르는 이 거대한 블랙홀, 그 중심에 숨겨진 진짜 이유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수도권에만 인구가 집중된 모습,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수많은 정책들도 막대한 예산도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는 사실상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바로 2019년 우리는 역사적인 분기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딱 절반, 50%가 수도권에 살게 된 거죠.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고요. 수도권의 힘이 이제는 정말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 됐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짜 이유가 뭘까요? 흔히들 문화시설이 좋아서 교육 환경 때문에 아니면 병원 가기 편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바로 KDI가 내놓은 보고서는요, 전혀 다른 곳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훨씬 더 근본적이고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삶의 질 때문에 사람들이 서울로 간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지만 KDI의 진단은 명확했어요. 사람들을 움직이는 진짜 힘은 바로 생산성, 다시 말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경제적 기회였다는 겁니다. 그 격차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보세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생산성 격차가요, 불과 15년 만에 4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생겨났다는 뜻입니다. KDI 보고서에 나오는 이 분석은 정말이지 좀 충격적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비싼 집값 같은 그런 장벽이 없었다면 순수하게 경제 논리만으로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무려 62.1%까지 치솟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50%도 사실은 억지로 눌러놓은 수치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수도권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이 계속해서 쌩쌩하게 성장했다면 어땠을까요? 보고서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쩌면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또 다른 미래를 보여줍니다. 2010년 이후 지방 경제를 이끌던 엔진들이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합니다. 조선업, 자동차 산업 같은 핵심 산업들이 흔들리면서 지역의 괜찮은 일자리들이 사라졌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수도권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지방의 위기가 수도권 집중의 연료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 260만 명입니다. 만약 지방 산업도시들이 무너지지만 않았더라도 무려 26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할 필요가 없었을 거라는 분석이에요. 대한민국의 인구 지도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해법은 뭘까요? 보고서는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도로 놓고 건물 짓는 그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해법이 바로 선택과 집중입니다. 모든 지역에 자원을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몇 개의 거점 도시를 정해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대항마를 만들자는 거죠. 물론 이건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 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안에서 도시들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모두를 살리려다가 다 같이 가라앉는 걸 막기 위한 어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판단인 거죠. 그런데 도시라는 그릇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어요? 특히 지금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시대에 이 새로운 허브 도시를 움직일 성장 엔진은 대체 어디서 가져와야 할까요? 여기서 KDI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이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두 번째 해법이 등장합니다. 해답은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게 아니고요. 도시의 체질 자체를 바꿀 글로벌 인재를 데려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 뛰어난 인재들이야말로 거점 도시의 생산성을 폭발시킬 새로운 성장 엔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1단계, 투자를 집중해서 매력적인 그릇을 만들고 2단계, 그 그릇을 글로벌 인재라는 최고의 내용물로 채우는 거죠. 이 공간 전략과 인재 전략이 함께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이 향하는 곳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프라가 아니라 생산성과 사람, 특히 글로벌 인재 중심으로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경제적인 생산성 격차였습니다. 그렇다면 해법도 당연히 경제적이어야겠죠. 선택과 집중으로 생산성 높은 거점 도시를 만들고 그곳을 글로벌 인재로 채워서 수도권 못지않은 기회의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던져집니다. 과연 우리는 이 담대한 구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수도권이 아닌 다른 지역이 전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새로운 혁신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달려 있을 겁니다. 빛나는 순간들 마이쇼에서 함께하세요.